친밀감이 결핍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좀 심각한 문제로도 번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친밀성의 생산 위기와 함께 동시에 그것 경험할 수 있는 게 혐오, 증오의 확대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까지 위험 수위에 몰아넣는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혐오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생기는 건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생기는가? 어떤 걸 혐오하나? 예를 들면 바퀴벌레 혐오하나요? 아니 싫어하죠. 뭐 네. 싫어한다. 잘 잡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정도는 건강한 거죠. 네. 왜 건강하냐? 그건 위험 신호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런데 저 사람이 쟤들이 나하고 다르다는 것만 가지고 그 이유 하나로. 그 이유 하나로 혐오하고 증오하는 게 지금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 나와 다름. 예,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나치. 유태인 학살. 그러네요. 유태인들을 학살한 나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그 유태인을 자기 사회에 병충해처럼 만들어갔어요. 해충화시키는. 그래, 해충화시키는 이데올로기 작업을 많이 했어요. 왜? 해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정당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무섭다. 가장 큰 근본적인 철학적인 문제는 다름, 차이, 이질성에 대한 태도거든요. 네. 오랫동안 사람들은 어디에 친밀감을 느껴왔냐면 같은 쪽에 친밀감을 느낀 거예요. 같은 소속. 예. 기본적으로 그렇죠 사람이.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것, 우리는 같은 얼굴, 같은 것. 그런데 모든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말해온 것은 진정한 친밀성, 사랑은 다른 것에 대한 환대다. 다른 것에 대한 환대. 그러니까 같은 걸 친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 이데올로기예요. 권력자들이 꿈꾸는 거예요. 진영을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진정으로 누구하고 친해진다는 것은 그 동력은 다르기 때문에 친해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름을 어떻게 보냐의 문제와 연관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다원화되는 사회에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가 그렇죠. 되네요. 그런데 이게 하나 연결된 게 있어요. 이질성을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 사람,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쪽 난민. 예, 외국에서 난민이 발생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그 나라에서 심각한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정치적 상황이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가할 상황이 되면 우리가 국제적인 합의가 뭐냐? 그건 어떤 경우에도 친구로 받아들이자는 거거든요. 자국 내 받아들이는 합의가 있어요. 합의가 있어요? 그럼요. 국제법도 계속 발전시켜.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독립운동 하다가 어떻게 되죠? 중국으로 하고 상해로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났겠어요?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가 사실 그렇죠. 임시정부가 거기 있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이제 안전을 보장받거든. 그 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금 어려운 국가가 그런 문제 닥치면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는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차이를, 특히 우리보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갖는 차이를 혐오하는 것 때문에 예멘 사람들이 왔을 때 아주 민감하게 맞아요. 반응했잖아요. 논란이 됐었죠. 시위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 14일 우리 정부가 예멘인 난민 일부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는데요. 이런 결정이 나고 처음 맞는 휴일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난민 체류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멘 사람들이 그 수가 와서 우리의 문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프랑스의 지금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랍, 아프리카 문화를 자기 안으로 소화했기 때문이에요. 다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음식점 가보세요. 전 세계를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힘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혐오감이 많이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용납을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우 정당이 지배한 어떤 국가가 난민을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현상이네요. 그러면 점점점 세계가 불행해지죠. 세계가 불행해진다는 건 뭐냐면 어떤 나라는 우리의 친구, 어떤 나라는 적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과 친구를 나누는 사고방식, 국제질서에서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철학자 니체 얘기를 해볼게요. 니체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네.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 했거든요. 친구여, 친구란 없다네. 그렇지만 그 말도 맞지만 니체가 한 말이에요. 적이여, 적이란 없다네. 적이란 없다네. 네. 친구도 없고 적도 없다. 그렇죠. 국제 질서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적과 친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인류를 불행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친구가 친해질 수 있고 내일은 다른 친구가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쵸.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근데 국제 질서는 아직도 지금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국제 질서에서 적과 동지의 이윤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가도 언제든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그만큼 국제 질서에서도 친밀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죠. 사실 따져보면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냉전이 붕괴됐었을 때도 원래는 이제 헝가리, 뭐 그렇죠. 독일 국가도 적국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서 친하게 지내고 수출도 하고 수입도 그렇죠. 하고 교류도 맺고 그렇죠. 또 이제 중국과도 또 잘 지내고 이러면서 우리가 또 경제 성장을 또 한번 레벨업하는 엄청나겠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중요한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다른 걸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빨리 성장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게 봤어요.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가는 것만 가치 있게 본 거죠. 남을 앞지르는 것만 가치 있게 본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심할 수밖에 없네요. 심하죠. 짧은 기간 동안 그렇죠. 뭐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은 세대가 어디고 아래 세대들한테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넌 이거밖에 못하냐 이 노력도 안 한 녀석아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현상이네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우리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꿈꿔야 돼요. 아, 더 나은 게 아니라 더 다른. 다른 것이 미덕이다. 차이가 희망이다. 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그걸 버리지 않는 이상 이 혐오의 문화는 점점 확산되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밀성을 그냥 사적인 영역으로 보면 안 돼요. 개인사적인 문제를 보면 안 돼요. 그런 용어로서 친밀성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